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탈레반이란 어떤 조직이며 왜 세계는 다시 집권한 탈레반을 이처럼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고 탈레반에 함락된 아프간은 이제 희망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붕괴했습니다. 미군이 최종적인 철수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탈레반이 본격적으로 주요 거점 도시를 장악하기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군은 베트남에서 전쟁 중 갑작스럽게 물러났던 것과는 달리 아프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조금씩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철수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점진적인 철수의 최종편으로 미군은 이미 아프간 정부의 안보 권한을 넘긴 2014년 이후에도 1만 명 정도가 남아 아프간 군인과 경찰의 훈련 등을 맡아왔는데 그마저도 그만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는 충분한 시간과 자금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아프간 지도층의 분열과 부패로 나라를 재건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체 아프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미군 철수 이외에 실제 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아프간 몰락 수개월 전 정부군의 동부권 최후의 보루기지인 헤라트에서는 그야말로 정부군 입장에서 최고의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무자헤딘 출신의 이스마일 칸이 아프간 정부와의 갈등은 모두 접어두고 정부군을 도와 탈레반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일 칸은 아프간 내에서 상당히 명망 있는 군벌로 수천 명의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군에게는 커다란 구원군이 온 셈이죠. 헤라트는 아프간 내 최고의 교통 요지이자 경제의 중심지였고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스마일 칸이 정부군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또한 탈레반에 대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부군은 최고의 기회를 최악의 실수로 날려버립니다. 특히 정부군의 207 군단장은 자만에 취한 나머지 뜬금없이 헤라트 지역의 수원을 담당하는 살마댐을 시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살마댐에는 이미 침투해 있던 탈레반 병력들이 있었고 탈레반은 손쉽게 경호원만 대동한 정부군 수뇌부 37명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탈레반으로 전향합니다. 정부군의 요충지 헤라트를 지키던 정부군 전체가 순식간에 탈레반군으로 둔갑해버리는 대참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탈레반은 포섭한 정부군 수뇌를 통해 이스마일 칸을 불러들입니다. 헤라트 지역의 방위를 위해 반격 작전을 모색하자는 빌미로 군벌 대장 이스마일 칸을 불렀으나 이것은 탈레반의 계략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일 칸의 세력도 탈레반에게 포위되었고 이들 또한 전향하면서 전세는 급격히 탈레반 쪽으로 기웁니다. 탈레반이 동부 최대 거점 헤라트를 너무나도 손쉽게 손에 넣자 이후 칸다하르, 풀리 알람 등은 순식간에 함락되었고 탈레반은 결국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카불에 입성하게 됩니다. 미군이 지원한 수많은 군수물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허망하게 몰락하다니 훌륭한 지휘관 한 명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모래알처럼 흩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순간 아프간에서 다시 회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에게 한국의 이순신과도 같은 인물은 바로 아흐마드 샤 마수드입니다. 1953년 아프간의 산악지역 판지시르에서 태어난 마수드는 카불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지만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가가 됩니다. 하지만 마수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와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1979년 마수드는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고향인 판지시르 계곡에서 구식 소총과 훈련받지 못한 천여 명의 부대원으로 세계 최강 소련 정규군을 잇따라 물리칩니다. 마수드는 소련의 중요한 보급로이자 혈맥의 자리에 진을 치고 뛰어난 게릴라전을 펼쳐 소련군을 수없이 격파합니다. 소련은 마수드를 제거하기 위해 폭격기까지 투입해서 대공세를 펼쳤는데 이러기를 무려 9번이나 했지만 마수드를 제거하는 데 실패합니다. 마수드의 무장 조직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보낸 3만 명의 군대와 200여 대의 헬기를 투입한 전투에서조차 승리하자 결국 소련은 판지시르 계곡을 이용한 육로 보급을 포기하고 항공수송으로 보급을 바꾸게 됩니다. 마수드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소련이 물러가고 전쟁이 끝났을 때 아프간에도 봄이 오나 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수드가 소련과 싸우고 있을 때 세력을 키운 탈레반은 아프간을 장악하려 했고 마수드는 다시 북부동맹을 결성해 대항합니다. 마수드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탈레반은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2001년 9월 9일 벨기에 여권을 소지한 서방 기자들이 마수드를 취재하려 왔는데 그들을 응대하던 마수드는 기자들로 위장한 알카에다 소속 테러범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아프간 국민 영웅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9.11 테러 직후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를 내놓으라고 탈레반에게 요구했지만 자신들의 숙적인 마수드를 제거해준 알카에다를 탈레반 정권이 내놓지 않았고 미국은 아프간에게 들어와 탈레반과 전쟁에 돌입합니다. 아흐마드 샤 마수드, 그는 게릴라전과 무력투쟁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지만 무고한 양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만큼은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진정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답게 여성, 아이, 그리고 저항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학교와 병원을 만들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권장했습니다. 이런 마수드가 알카에다에게 암살당하지 않고 아프간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프가니스탄 국내 안보 상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수드만큼 아프간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은 없었기 때문인데요.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카불이 함락되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지금 아프간에서는 판지시르의 사자 마수드의 이름을 내건 최후의 저항군이 결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저항군을 결집하고 있는 인물은 마수드의 아들 아흐마드 마수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간 부통령 역시 마수드의 아들과 판지시르에 들어가서 저항군을 결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흐마드 마수드는 8월 16일 판지시르에서 선언문을 공개하며 공식적으로 저항을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의 일부를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국민 여러분, 전 세계 자유의 벗 여러분, 폭정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했습니다. 토벌이 소리와 분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끔찍한 복수가 상처 입은 우리 땅에 퍼지고 있습니다. 카불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벼랑 끝에 있습니다. 모두 잃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국가 영웅이자 제 아버지인 마수드 사령관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의지라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동료들과 나는 우리의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를 거부하는 모든 자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우리 땅의 마지막 자유지역인 판지시르 요새에 합류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지역과 부족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십시오. 아흐마드 마수드의 선언문이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요? 판지시르 계곡에는 3,000명 정도의 병력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년간 미국이 아프간에 쏟아부은 100조 원 상당의 군사 자산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블랙호크 등 전략 무기를 탈레반과 싸우라고 아프간 정부군에 제공했지만 모든 것이 탈레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저항군은 최신식 미군 장비로 무장한 탈레반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마수드의 아들이 이끄는 판지시르의 저항군은 탈레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역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전황이지만 마지막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판지시르는 과거 소련의 침공도 막아냈을 정도로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조선도 왜군에게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겼다가 이순신 장군의 기적과도 같은 활약으로 전황을 완전히 뒤집은 적이 있습니다. 아흐마드 마수드가 아버지의 업적을 넘어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